자료를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폐기가 된다 안 된다를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최대한 배제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고 이게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랑 맞냐라는 건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기 이슈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팩트를 통해 갖고 자료를 통해 가지고 정리를 쭉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증시 자체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심이 아직 회복 안 된 것도 있고 에코프로머트가 MSCI 편출되는 이슈도 있어요. 이거 오늘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유상증자 이거 시장이 미리 알려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사회 결의가 오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이거 계속 빠지기 시작하면서 낙폭을 키우더니 확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단정적으로 이건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추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온 게 IRA 폐기 이슈를 오전 일찍부터 계속 때리면서 쭉쭉쭉쭉 올라오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제가 조간 라이브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예산안 관련해가지고 IRA 이슈가 무역협상 이슈하고 물려갖고 이제 곧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전해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미 예산안 이슈에서 이게 들어가 있었다니까 나왔던 얘기예요 이거. 근데 하루 만에 해당 이슈가 다시 발생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끌어올려 버리니까 투심이 안 좋아지고 이게 투심이 안 좋아진다니까 때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또 때려버리면서 내려가니까 투심을 또 안 좋게 막 해. 그러니까 또 때린데 또 때려. 이런 식으로 가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IRA 폐기가 확실하지 않아 라고 단언해놓고 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소식이나 기사들이 정보 전달이 잘 된 건지 만약에 진짜 폐기가 된 건데 속보로 전해진 거면 우린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다라는 거고 이건 객관적인 여러분이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점검할게요. 세액공제가 내년까지만 유지가 된대요. 단정적이죠? 그게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내년까지만 하니까 아 이거 끝난 거구나 진짜 큰일 났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첫 리드 문단도 그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죠.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2027년에 포함했다. 30D. 그러니까 이건 7,500달러거든요. 요거를 포함했다는 내용이 지금 들어갔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2032년인데 2026년도까지 6년을 앞당겼고 그 다음에 2026년 과세연도까지 전기차를 생산한 업체가 지금 20만 대를 넘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올해까지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이게 단순하게 지금 기사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이거 지금 잘 모르고 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IRA가 그냥 돈 깎아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미국 정부의 전략적 법안이고 대표적으로는 청정에너지가 있고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갖고 이게 그 조항집을 봐도 이만한 건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1,000만 원 깎아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없앴다고 해갖고 인플레이션 폐지라고 적어버리면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혼란이 올 수 있다고요. 이거는 인플레이션 억제, 제조업 강화, 그 다음에 안보적인 측면, IRA는 안보 측면입니다. 그래서 의료비 절감 모든 게 들어가는 포괄적 법령이에요. 근데 이 법안이 언제 얘기했어요? 바이든 행정부 때 나온 거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거 나오자마자 우리가 폐기나 수정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린 뉴딜은 그 스캠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어서 이걸로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나갈 거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 제목으로 시달렸는데 그게 작년 이맘때라고요. 작년 이맘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피격을 당하거나 그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왔고 당선이 되면서 또 그랬고 당선된 이후에도 그랬고 지금 그랬던 상황인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그럼 봐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감세 공약의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돈이 없어요. 미국 정부가. 그래갖고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데 그 중에서 뭘 줄여야 될까라고 쫙 보니까 메디케이트 못 줄일 것 같아. 그러니까 IRA를 한번 건드려 볼까라고 지금 정치권에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정에너지 지원 사업을 축소해가지고 이 돈을 좀 아끼면 어떨까라는 지금 생각들을 하고 거기로 추진을 해보는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하원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를 보는 건데 이거 항목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45W 나왔어요. 45W는 리스 차량에 대한 전기차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원산지 요건, FEOC나 원산지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요 구조 요건에 맞춰지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도 계속 짓고 있지만 미국에 현대차 그룹이 요거를 계속해서 로비를 한 거죠. 미국에서 전기차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전기차를 늘려야 되는데 가격 경쟁력이 1,000만 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리스 쪽으로 우리가 팔아가지고 상업용에 대해서는 지금 1,000만 원을 제공하는 쪽으로 이게 45W예요. 요게 지금 현대차가 지금 계속해서 했던 거고 그래가지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준 건데 공화당에서 이거를 구멍이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구멍이 맞긴 하죠. 꼼수긴 하죠. 솔직히 얘기해갖고 우리나라에서 좀 한 거지만 우리 기업들한테 좋은 건데 그래서 비판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그리고 구매자한테 중고 전기차 세액공제도 폐지를 해버리는 거 요런 것들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45X인데 이게 AMPC입니다. 첨단 제조 세액 생산공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자 세액공제라고 하죠. 직접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한테 킬로와트 시당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세액공제 금액을 2033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건데 2031년 말까지만 유지하도록 한 거니까 기한을 명시를 했고 좀 줄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당장 올해 내년에 되면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근데 2031년 말이면 이때쯤 되면 뭐예요? 전기차는 굉장히 보급이 더 많아질 겁니다. 엄청나게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럼 굳이 이거를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자생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나와가지고 보조금이라는 역할이 무의미해지는 구간이라고요. 보조금은 여러분 대전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산업이 처음에 진입을 할 때 첨단 산업들이 국가나 세계에 필요해. 근데 이것들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고 천년만년 해주는 게 아니라 점점 보조금은 내려갑니다. 왜? 산업이 소프트 랜딩을 하는데 계속 줄 필요는 없잖아요. 국고를. 당연한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2032년 말까지만 유지돼 이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니까.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 정리하자면 뭡니까? 30D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하원에서 30D예요. 하원 의장도 30D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폐지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고차 보조금도 바로 폐지가 됩니다. 이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생산자 세액공제 45X 물량은 2031년까지 유지가 돼요. 그리고 상업용 전기차 45W 이것도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근데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6년부터 폐지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기사를 보도하는 주체 가운데 IRA를 그냥 차량 보조금 즉 30D로 생각해요. 그래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보였고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AMPC는 2031년 유지인데 AMPC가 문제가 생겼다고 벌써 얘기하면서 야 LG엔솔이 받은 AMPC가 얼마인데 삼성 SDI가 이거 적자날걸? 아니 2031년이라니까 지금이 2025년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그냥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은 이거를 디테일하게 못 보고 혼란이 오는 거고 혼란이 온 그 상황에서 밀어버릴 수 있는 계기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법안 통과 시에 미국 업체인 테슬라, GM,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 말까지만 받는 것이다. 비상 걸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특히나 45W는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AMPC는 아예 얘기도 없어. 이거는 업계에서는 코멘트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면은 대중화 시기에 지나가지고 가격은 낮아지고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심하게 찾을 수 있을 그런 시기인데 이거를 왜 코멘트를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걸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적자인데 AMPC 사라지면 어떻게 하냐. 뒤에 가로치고 2031년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도대체. 관건은 현실합니다. 이게 그럼 될 거야 말 거야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당장 통과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원에서 법안조차 의회 내 반대가 커갖고 통과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들이 나와요. 일부 기사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고 절차는 이렇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써놨어요. 근데 그거는 하원의 구조나 이게 미국의 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올해 지금 첫 번째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함부로 이런 걸 줄일 수 있다. 이것도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조지아, 미시간, 오하이오. 이건 이제 배터리 벨트라고 하는데 배터리 벨트 쪽에 지금 주로 의원들이 누구예요?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판매량이 그 독일처럼 23%가 줄어들어 봐요. 그럼 사람들이 얘네들이 라인이 놀겠죠? 그럼 집에 가세요. 얘네들은 유연하잖아요, 고용이. 집에 가 빠이빠이 그러면은 지금까지 돈을 벌고 룰루랄라 우리 동네에서 놀고 있던 사람이 집에 가요?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씨 진짜 잘렸네 어떤 새끼 때문에 이런 얘기 안 나오겠냐고요. 근데 뭐가 있어? 중간 선거라고요. 앞에 선거에 불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걸 안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하원에서 반대가 이미 진행됐던 상황이에요. 3월에 IRA는 폐지에 반대하는 공화당 연방 하원수가 늘고 있다고 현지 보도가 나오는데 이제 정치 매체 폴리티코라고 있어요. 공화당 소속입니다, 여러분. 2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원 세입위원회 지도부에다가 IRA 세액공제 존치를 요구했고요. 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뭐라 그랬냐면 우리 예산안 처리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예산안 처리 이제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충 안 해주면은 예산안 처리 안 해 그러면 이거 진통 와요. 그러면 절충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라 세네 명이 아니라 21명입니다. 단순 경고가 아니었다고요.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 기업의 투자에 유리한 애리조나, 네바다 지역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음 선거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겠냐고요. 서한 작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 가버리노라는 사람인데 지금 당장 에너지 세액 공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건 기업들에 지급한 돈, 납세자의 돈으로 이미 투자한 비용에 대한 재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원은 뭐라 그래요? 이거 말씀드렸었죠? 상원도 반대한다. 4월 12일 날 상원의원 4명은 세액공제를 완전히 없애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지도부에 전달을 했어요. 이거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서 문제가 생기고 미국 국민한테도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세법 간수화 노력은 지지는 하는데 우리는 전면 폐지에는 주의를 당부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모색이 돼야 된다고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죠. 지금 상원은 뭐예요? 공화당 50셋, 민주당 45, 무소속 2석이에요. 그러면은 공화당 의원 4명이 얘네 4명이 우리 이거 안 돼요 그러면은 하원이 설령 통과가 되더라도 상원에서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하원에서 이미 21명이 지금 예산안까지 우리가 찐짜 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조는 뭐예요? 이게 법안이 발의가 돼. 그럼 하원을 통과를 해. 그 다음에 상원을 통과를 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절차가 복잡해요. 근데 한 군데도 지금 통과가 쉽게 될 것 같지 않은데 이거를 마치 통과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게 그리고 이거 예산안과 맞물려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5월 초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폐지를 시사를 했습니다. 이거 왜냐면 재정 적자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콕 찍어서 7,500불 30D를 지목을 했었다고요. 45X, 45W가 아니고.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절충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만 보면은 최악으로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기사를 보면은 당장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막 그런 건데 자 디테일을 따져볼게요. 소비자 세액 공제는 그 AMPC는 상당히 시간을 큰 변동이었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AMPC에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생산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공급망 관련 조건을 부과한 점은 이거 이번에 부과를 하면서 법안 발의할 때 나온 거거든요. 이거 중국을 막는 거예요. 이거 중국 맞는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원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한국 정부한테는 반사이익 얘기가 일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이 얘기는 안 하냐는 거지. 무엇보다 뭐예요? 보조금은 어차피 사라질 거라니까요. 보조금은 아까 이제 댓글창 보니까 육아 그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비슷해요. 아기가 커가면서 처음엔 돈이 많이 드는데 커가면서 부모도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아기가 이제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면서 학교에 가면서 그러면 부모도 이제 다시 재취업을 하거나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소프트 랜딩을 만들어주게 하는 게 보조금입니다. 무조건 근데 IRA가 모두 폐지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냐라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선 이미 지금 나와 있는 거의 뭐 모든 것들이 폐지된다라는 기조 자체가 성립이 돼 있던 건데 이 정도면 그럭저럭 선방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시장에선 근데 확정된 것도 없는데 무조건 악화된다라고 보고 있던 것 자체는 조금 지금 우리가 걸러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꼬집는 부분이고 자 이거 보세요. 퍼스트 솔라에 대한 울프 리서치의 투자 의견입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인베스틱닷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45X 세액공제는 뭐예요? AMPC죠. AMPC는 잠재적인 폐지로부터 보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시사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33년도에 폐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단계적으로 31년도에 폐지가 된 게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는 거예요. 왜?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존치 여부도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일부에서는 좀 이제 불안해했던 부분들도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있던 건데 초당적인 지지에 의해 더욱 강화됐다. 하원에서 벌써 공화당에서 얘기를 했는데 31년도면 45X는 살렸네 라고 하니까 퍼스트 솔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이거 퍼스트 솔라만 받는 AMPC 아니에요. AMPC는 똑같습니다. 45X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게 뭐 이런 분석도 없고 그냥 AMPC 받은 게 얼만데 위험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잠재적 폐지로부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지금 시장에서는 IRA-폐기가 기정사실로 보도가 되고 있다.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액공제 내년까지만. 근데 하원을 통과도 아니고 반대가 커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고 그거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와서 전해드린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니고 이건 다 그냥 나와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오른다 내린다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폐지가 안 될 거라고 100%볼 수도 없어요. 다만 있는 팩트들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완전히 폐지가 된 것처럼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지금 시장에서 너무 간 거 아니냐라고 추측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원도 어떻게 될지 몰라. 상원 넘어가도 4명만 반대하면 끝나는데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소송 걸었어요. 보면 이게 11월 26일 작년자거든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리베이트 제공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17개 주에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을 걸어놓은 상황이고 게빈 뉴섬 주지사는 리베이트 프로그램 지금 다시 재가동한다고 이거 사라지면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없어져 버리면 우리 주정부에서 리베이트를 줘가지고 보조금을 주겠다. 캘리포니아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도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소송에는 이런 주들이 들어갔다. 기업들에 대비 우리 기업들도 예상했던 일이라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배터리 업계도 IRA 축소 폐지에 대해서 지금 컨콜마다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현대차도 컨콜 당시에 뭐 기본 시나리오 9월 이후부터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게 정치적 제스처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2월 25일에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예산 결의안이 있는데 10년 동안 4조 5천억 달러의 세금을 줄여야 돼요. 정부 지출도 2조 달러 삭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러는데 이거 삭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소득층 의료 지원을 뺀다는 건 어려워요. 그러면은 뭔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를 빼야 되는데 그 중에 보니까 얘가 있네. 그래서 얘를 지금 대체해갖고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데 거론을 한 다음에 아마 어느 정도로 절충이 들어갈 확률이 지금까지의 상황상으로 봤을 땐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어느 정도 타결점을 본 뒤에 대안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고요. 결론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 하원 통과 자체도 쉽지 않고 상원 통과도 쉽지 않고 선거 앞두고 있고 이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움직인 뒤에 일부 협상을 하는 방식이 명분은 잡고 그 다음에 일부 협상을 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은 협상을 하는 방식이 의회도 그렇고 세게 지르고 그 다음에 한 개라도 좀 양보하고 한 개 뺏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30D, 45X, 45W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최소한 45W 정도 타깃으로 삼는 게 아닌가. 그리고 30D 7,500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규모를 줄이거나 점진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소비자 세액 공제는 뭐 지금 생산자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31년이니까 그렇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세액 공제도 시기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45W는 어떻게 될지 좀 타깃이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5X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지금 미국 현지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거 시장에서 겁주고 반영할 만큼 반영했고 트럼프 작년 이맘때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또 구체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강도인지를 봐야 되는 건데 생각보다 이게 덜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정해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렇게 기정사실로 단정짓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고요. 이게 국장이니까 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거를 뭐 없어진다 아닌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얘기가 이 채널에서 말하는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시장에 나와 있고 미국 현지에서 나와 있는 자료들을 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각자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라고 오늘 이렇게 길게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미국 하원 IRA 폐기라더니 이제는 리스크 해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이 발의한 법안은 그대로에 얘들이 그동안에 수정을 해서 발의한 것도 아니고 폐기가 된 것도 아니고 다시 바꾸먹은 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변경 법안을 두고 큰일 났다고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던 상황이에요. 이거 폐기된다 그러면서 난리 났었는데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팩트도 아니다. 특히 중국 배제 조항이나 AMPC가 지금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들은 아무도 짚어내지 않고 있다. 문제다. 소비자 세액공제 역시 결정된 바가 없다. 이게 전액 폐지가 될지 단계별로 폐지가 될지 아니면은 일부는 살려줄지도 지금 봐야 되고 협상의 정도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는데 협상은 원래 세게 들어갔다가 하나씩 깎아주는 거니까 지금 정도가 최악이고 여기서 좀 나아질 걸 기대를 해야 된다.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타깃이 되는 게 뭐였어요? 소비자 세액공제 7,500불입니다. 이거는 미친 듯이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하원 의장도 지금 타깃으로 걸고 왜냐 지금 정부가 세수를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돈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은 나가는 거를 하나라도 줄여야 되는 명분이 필요하니까 여기는 아마 건드릴 겁니다. 건드리는데 어떻게 건드릴지 모르는데 AMPC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소비자 세액공제 줄어드는 거 국내 기업들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하루 만에 기류가 달라지네. 갑자기 여기 보니까 중국 배터리 기업을 겨냥한 규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는 뭐냐면은 지배력으로 하는 금지 외국 단체 기준이 신설됐고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보조금 대상에서 중국 업체와 관련된 부품, 광물, 라이센스 제공 업체를 철저히 배제한다. 오히려 기준이 더 강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장벽이 더 높아졌고 이렇게 되면은 포드, 테슬라, 미국 완성차 기업이 중국 CATL이랑 지금 추진하던 라이센스 기반 협력 모델들 있죠. 다 무력화될 전망입니다. 어떻게 이거 IRA 받으려면 걔네랑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배제가 되는 거예요. 탈중국 기조가 강화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증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중국 부품과 광물의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기업과의 기술 라이선스 제휴를 재검토하는 등의 탈중국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공급망 다변화와 미국 내 생산 역량을 갖춘 K배터리 반사이익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이틀 전인가 말씀드렸잖아요. AMPC 불확실성 이거 해소 측면으로 봐야 된다. 완전 폐지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거잖아요. AMPC까지 없앨 수 있다라는 헛소리들을 했었는데 이거 어려울 거라고 현지에서 나왔고 우리 기업들 대표들도 다 기류가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건데 끝까지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나 줬잖아요. 그리고 이 기사가 나왔을 때도 AMPC까지 전부 다 폐지가 되는 것 쪽으로 기사를 써서 그냥 반대급부 하나 안 쓰고 쓰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법안에 따르면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액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가 됐고 종료 시점은 1년 단축됐다. 어차피 단축이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때는. 어차피 현행법에서도 일몰이 적용돼 갖고 2032년에는 지급 자체가 적게 되는 걸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요. 이거는. 이거 다 정리해 드렸었잖아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현금 유입이 필요한 올해부터 2028년이 중요한데 이때는 보조금이 그대로 유입이 된다. 킬로와트 시당. 그러니까 상관없다. 심지어 일각에선 즉시 폐지할 것을 예상했던 지금 3자 판매 방식 조건도 2년 유예돼 갖고 혜택이 지속된다. 왜냐면은 초안이에요. 향후 협상을 고려해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집 사러 갈 때 이제 이거 집으로 했잖아요. 매수자는 내 지가 이거 집 한 8억 보고 왔어요. 그러면 7억 지르죠. 왜? 난 7억 6천에 살 거니까. 그러면은 매도자 안 팔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공인중개사가 막 얘기를 합니다. 협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7억 4천까지 불러보는데 안 팔아요. 그러면 이제 7억 5천 안 팔아요. 근데 이때부터 협상이 돼. 1,000만 더 쓰시죠. 매도자가 얘기를 해. 1,000만 더 쓰면 내가 팔게요. 그럼 매수자가 생각했던 가격이니까 거기서 판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리가 돼 있던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으로 다시 비교를 하면은 한 6억 5천까지 최악에 팔릴 거라고 사람들이 경고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아니었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비싸게 잘 판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IRA 수혜주 연방 상하원 대부분이 공화당 소속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미 21명 4명 여러 번 지적했고 이거 현실적으로 통과 어렵다고요. 근데 통과가 안 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AMPC부터 해갖고 요대로 지나가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다 지나갔고 AMPC가 살아있고 문제될 거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시면 되는 거였어요. 이거는 AMPC 제일 문제였는데 살아있을 수 있다. 그대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 나머지는 지금 최악의 경우로 가정했던 것 수준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이것도 개선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될 거야라고 했던 것들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고 애시당초에. 그리고 그것도 잘못된 게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초안이 굉장히 각지게 마련됐는데 그 각지게 마련된 걸 둥글둥글하는 되게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폐지된다 쪽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거를 몇 군데에서 그렇게 생기니까 동일한 기조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거 21명 사원 4명 반대 이런 거 기사 쓴 데가 거의 없어요. 심지어 한두 곳은 진짜로 폐지를 가닥을 잡고 시나리오 쓰고선 기사를 쓸 때는 원래 반대급부도 넣어줘야 되고 반론도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한쪽만 놓고 쓰는 거는 확정이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정인데도 반대 양쪽을 하지 않았었어요. 몇 개의 기사는 심지어 그렇더라고요. 논조가 똑같아. 이제 와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제는 전혀 반응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점차적으로 이제 각진 것들이 둥글게 개선이 되면서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불확실성은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업계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